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월 1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많아 마이너스 50% 하락 거래가 지금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정부의 대책은 옛다 공급. 작년 23년 13 대책이 나왔을 때 그때도 와 오로지 공급이네. 오직 공급이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을 겁니다. 그때 270만 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공급 이야기까지 들고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노후주택이나 이런 경우들 한 30만 가구 정도 뭐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100만 가구 정도로 늘어난대요. 그러면 즉 공급을 얼마나 한다? 예, 한 340만 개 정도 한다. 이 정도로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주택 수는 훨씬 더 많아요. 한 200만 채가 더 넘어갑니다. 200만 채가 더 넘어가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한 340만 개 정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야, 임기 내에 34만 개나 공급할 수 있을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냉각되어 있거든요. 정부의 대책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110 대책도 여전히 공급, 공급 일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마이너스 50% 나오는 분위기라고 했죠. 네. 일신 아파트 서구 중리동에 위치한 곳 54% 하락했습니다. 54%. 나머지 뭐 44%, 41% 이런 하락 거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분위기. 그 110 대책, 110 대책, 여기는 사진 안 붙였는데 110 대책의 핵심들을 짚어보면은 공급, 또 다른 부분을 짚어보면 공급,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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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공급,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예방이 피해 한가했네요. 그 아랫단을 살펴보면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건설 경기 활력 회복, 결국 공급. 이번에 나온 대책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나온 대책도 공급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이게 22년 12월 26일자 자료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엄청난 폭락을 하는 가운데 저런 공급책을 내놓는다든지 부양책을 내놓는다든지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감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주간 실거래 지수 보면은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대구는 여전히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매가나 전세가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공감을 자아내기 힘듭니다. 너도 내도 재건축, 실제 가능 여부 지켜봐야 된다. 힘들 거라는 견해가 많죠. 결국 다주택자만 혜택, 다주택자 뭐 추가로 더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죠. 그 세부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요. 뭐 서민들 복장 터진다. 야당이 폭발했다. 야당이 동조해주지 않죠. 근데 하려고 해도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걸 다 떠나서 분담금 때문에 이 거주자들이 안 해. 이렇게 나오는 판국이거든요. 국토부 장관님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공급하겠다. 이 기간을 단축해서 더 빨리 공급하겠다. 하지만 이건 3년, 5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별 관련 용적률 500%,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혜택받고 시범단지로 하는 그런 곳에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요거는 나름대로 중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다. 빌라 오피스텔 공급하겠다. 그다음 등록임대사업자 이거 법을 통과해야 돼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 세금 감면되는 부분도 법을 통과해야 돼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공급하겠다는 거 외에 혜택을 줄 만한 부분,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줄 만한 부분은 야당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야당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동의해 줄까요? 둔촌주공 살리기 이후에 해결 안 됐죠. 결국 법 폐기 수순을 거치게 됐죠. 여기 결국 공급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대책 꽝이다. 다른 사람이 또 진단했는 내용을 한번 제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결국 빨리빨리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성이 문제다. 사업성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요거 30년 이상 노후주택 대구에 한 15만 개 정도 있는데요. 워낙 소규모 아파트들 보면은 세대수가 30, 19, 29, 29, 44, 20, 12, 15, 17, 19 이런 것들
재건축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빼고 반토막으로 친다고 해도 이번 정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는 340만 개, 270만에 이어서 340만 개. 그냥 부산 인구한테 아파트 한 개씩 줄 만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특님, 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적정 공급 물량이라는 건 말장난이에요. 이분 굉장한 투자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웬만한 모르는 지역 없어요.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투자에 직접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럼 이분한테 댓글 달아서 좀 자문을 구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적정 공급 물량이란 건 말장난에 가까운 것이다. 사실 심리나 아니면 돈이 풀리고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죠. 시장에 공급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 우특님 또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이 나온 대책이 과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대책이 되던가요? 우특님이 기다리시던 그 대책 아직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카페 어디를 가봐도요.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왈가왈부하고 뭐 가타부타 말이 많거든요. 근데 부동산 게시판에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부동산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었다면 사람들이 막 떠들고 난리 났을 건데 조용합니다. 어제 무슨 대책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조용해요. 진짜 조용합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커뮤니티 어디든지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없어요. 자, 투기 수요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 수요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새로운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쭉 있죠. 빌라나 이런 것들 수요는 이제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고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다. 이거 새 거 좋아하는 거 다 똑같죠. 뭐 차나 뭐 자동차나 뭐 시계나 어떤 뭐 고급 사치품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좋은 거 바라는 건 다 똑같겠죠. 자, 저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기 수요가 중요하다고 해서요. 투기 수요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에 지금 적절한 갭인가? 아니죠.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시점입니다. 그럼 투기 수요가 대출금리 빵빵 내서 하기에 적절한 금리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작년 2023년을 되돌아봤을 때 특례를 제외하고 투기 수요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얼마나 들어왔나 살펴보면요. 실제 주담대의 80% 정도가 정책 자금이었다는 거죠. 정책 자금. 이건 뭔가요? 주로 실거주 위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죠. 이 투자 수요로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죠. 투기 수요가 분양권 시장에 막 뛰어들 만큼 지금 만만한 금액인가? 5천만 원, 6천만 원 들고 5억짜리, 6억짜리 들고 가가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잔금은 DSR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 겁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니다. 다주택자의 투심을 자극하는 정부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110 정책, 부동산 커뮤니티에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고 했죠.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 이번에 좀 아닌 것 같더라. 빌라 원룸 탈출하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하고 싶죠.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졌나?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자, 중위자산 가격 2.4억, 중위아파트 가격 2.9억 정도 됩니다. 대구의 경우에 보유율 60%. 그럼 이 정도면 살 만큼 사지 않았나? 선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나?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을 만큼 아파트가 희소한 상품인가? 대구의 아파트 몇 개요? 65만 개. 아파트 세대수 뭐 한 110만 개 이렇게 잡아도 아파트 10만, 20만, 30만 이거 수두룩하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면은 1세대당 1아파트 줄 수 있을 만큼 아파트가 흔해 빠졌죠. 그만큼 희소한 상품도 아닙니다. 빌라 원룸에 살아보지 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기대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서울살이를 다루는 젊은이들 생활을 보면은 가진 돈에 맞춰서 뭐 빌라건 원룸이건 반지 합방이건 옥탑방이건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국 돈이 돌고 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신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결국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더라. 또 이어지는 말씀 답변만 남길게요. 뭐 질문 글 다 못 보겠습니다. 결국 돈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된다. 2023년을 회귀하면 실거주장이었다. 가격이 30% 빠지는 폭락장에서도 투기는 살아나지 않았었다.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더 극심하게 빠졌던 시기보다 조금 더 반등한 이 시장에서 투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 무엇이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대출 프로그램이 완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해야지 투기 수요를 자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안 그래도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DS까지 도입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 집값을 자극할 우려조차 없을 정도로 넉넉한 전세 물량이 있다. 지난 하락장의 전형적인 투자자라 불리던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꾼들이 몰살 지경이었다. 다시 투자에 뛰어들기 힘들어졌다. 이미 물려있더라는 거죠. 요즘 계속 뉴스 나오는 것이 2030이 나자빠진다. 뭐 노도강 이런 것에 투자했던 5억 빚 5억 내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나자빠지는 시장. 5060 이제 노후 준비할 때거든요. 구원투수로 나서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사줄 것인가? 아니요. 이미 팔고 떠났는걸요. 이미 2030한테 물량 다 넘겼는걸요. 그러면 010이 났을 것인가? 그럼 투기 수요의 실체는 도대체 어디에서 타져야 된단 말이죠? 어디에서 투기 수요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도 안 도와줘. 금융 환경도 안 도와줘. 더 살아는 정부 정책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대통령님의 입을 통해서만 나왔고 저 110 대책 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24년 110 대책은 오직 공급. 자, 쿠팡 이용하시는 분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제 링크 경유해서 좀 와주시고요. 알리익스프레스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테무가 문제인데 이게 제가 일정 그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앱을 혹시 다운받으신 분은 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AAV26679 요걸 어디에서 넣냐면요. 요 앱의 하단 부분에 나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은 여기 쿠폰 및 제한이라는 곳에 있는데 요 코드를 넣어야지 1시간 내에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30% 할인해 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건 가격도 싼 데다가 30% 할인까지 하면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산다면 이 이득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함까지 이 코드를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등록을 해서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은 한번 좀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기간이 앱을 다운받고 한 달 동안만 그 이외에는 다른 것과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제휴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한 달 정도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어제 대비 많이 떨어져 38,000개 많죠. 안 그래도 이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시장 가격이 저절로 안정화되고 있는데 오직 공급 정책만 또 들고 나오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더 사줄까요? 어느 정도 지금 성장률도 멈춰버렸다는 그런 사실들 알잖아요. 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매물은 한 2만 개 정도. 전체 아파트의 한 3% 정도 시장의 물량이 나와 있으면 이게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으면은 시장은 제법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다. 집값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다. 매물이 더 많이 줄어들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몇 개요? 38,000개. 시장에 적정하게 시장이 안정되었네라고 느끼는 물량이 2만 개인데 그게 2배에 달하는 38,000개라는 물량이 나와 있어요. 물량이 문제인데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할 지경입니다. 전세 물량도 지금 5개월 5,000개 정도 월 평균 1,700건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게 3배수 정도가 시장에 적당한 매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매물이 9,600개입니다. 9,600개. 그래서 전세 물량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없다. 특히나 대구는 더합니다. 월세 물량, 전체 임대 물량, 자, 아파트 거래량 오늘 76건. 자, 현재 1161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기울기 느껴지시나요? 이 노란선. 이게 2023년이잖아요. 노란선의 기울기 느껴지시죠? 자, 1129건. 여기 이제 한 150건 정도 거래가 더 추가되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가장 상단 부분 보면은 오늘 70여 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은 5건 있었습니다. 대형평형 74평형, 44평형 제외하고 나면 요 3건 정도가 눈에 띄네요. 수성 2차 이 편한 세상 7억 6천. 그래서 30% 떨어져 있어요. 30% 떨어져 있어요. 힐스테이트 황금 L4에 95% 우와 대단해요 라고 하기 전에 2022년식의 아파트 끝자락이 살짝 꺾여 내려간 모습도 느껴지시죠.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7억 500. 요거는 25평입니다. 25평. 대구의 소형평형 치고는 거의 탑이라고 보면 될 만한 동네. 월배 3정 거래가 나왔네요. 끝자락이 살짝
끝자락이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여기 학교 옮긴다는 분위기에 들떠서 4층을 5억 9천에 사고, 또 다른 누군가는 1월 6일에 5억 5천에 샀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 가격 상승 요인은 있을 것이다. 근데 다른 지역은 10%가 떨어지는 시장, 더 추가로 떨어지는 시장 분위기라면 10% 오를 수 있다는 그 말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만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 정도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가격에서 무조건 10% 뛰어오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선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네요. 예 8.85까지 갔던 물건이에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5억 5천. 네, 고천대로 32%. 앞다리가 웬만하면 6자, 웬만하면 6자. 9자가 보인다 하면은 21년씩 이후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게 거의 연식은 한 15년 차 정도 차이 나는데 가격은 비슷한 곳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난 조금 구축이라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곳에 있을래. 아니면 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선호받았지만 또 대단지가 형성되고 새 아파트에 있으면 미래는 여기가 더 밝을 거야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 라인을 타시면 될 것이고요. 센트럴 팰리스 대봉동 30%, 28%. 앞자리가 9자죠. 네, 23년식 아파트. 앞자리가 9자죠. 22년식 아파트. 그 외에 이 한창 폭풍적으로 상승하던 그 시기가 그 시기 이전에 있었던 물건들은 웬만하면 30%씩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 월성 푸르지오 4억 6천. 이 분위기 극강으로 가장 안 좋았을 때 1년 전에 그맘때 여기는 한 3억 후반대까지도 가격이 형성되었었거든요. 그때 대비 20% 이상 상승했는 곳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단순해집니다. 뒷부분 좀 건너뛸까요? 가격 앞부분 설명들이 너무 길어져서 30% 이상 하락했는 거 건물 보성 2차 1992년식 아파트 직거래였습니다. 자, 뒷부분 조금 앞자리 6자만 동그라미만 후딱 치고 지나갈게요. 신축 아니면 정말 거래가 안 되네요. 22년, 21년, 21년 구축은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용산 롯데캐슬 43% 하락. 2층, 1, 2, 3층. 네, 요 정도 충분히 좀 수긍이 가는 그 정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 조금 건너뛸게요. 자, 건당거래대금 2억 9천. 22년 수준. 22년과 22년의 분위기와 같아질 우려가 있다. 거래량도 그러하고 평균 매매 가격도 그러하고 가격 또한 일부 반등했던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뱉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는 지금 거의 한 75%, 네, 주간 기준으로 그 정도 거래는 완료되었는 것 같고요. 자, 평균 전체 가격 2억 3천. 자, 이 부분 여기까지 줄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